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 미국이 지금 일요일이고요.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에는 정말 치명적인 폭풍, 겨울 폭풍, 비바람 몰아친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가솔린을 미리 넣어야지 되겠는데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엄청나게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요일입니다. 우선 오늘 그 탑뉴스 브리핑 시간에는 어제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이 뭐 압승이라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의 압승을 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의 예비선거,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곧 앞으로 며칠 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기밀 서류를 잘못 취급했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가 다 마무리가 됐답니다. 발표가 며칠 안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목되고, 이것은 제가 이렇게 미국 뉴스를 보면은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지금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과의 그 관계와도 미국의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관계가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또 그 특별검사가 한인입니다. 로버트 검사. 그 내용이 있고, 금요일부터 지금 계속 이란이 지원을 하는 무슨 그 중동 지역의 각 그 민병대라든가 등등을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국, 다른 호주 이런 나라들도 가세해서 공격, 보복 공격이죠. 보복 대응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걸 지금 세계에서는 중동에 큰 전쟁이 번질 수도 있다. 특히 이코노미스트는 1, 2, 3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아직 방송을 하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얘기됐던 것 가운데 하나가 그 뉴럴링크,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그 회사의 머리에, 뇌에 임플란트를 심었다. 선이 없는 와이어리스를 심었다는 것이 인류를,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할지 여기에 같이 넣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시간 있으면 그래미 시상식, 음악에서의 최고의 시상식이 있는데, 글쎄 올해는 막 그 지난 몇 년 동안은 BTS 굉장히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딱 두 명의 인물, 여러분들께서도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요즘에 정치계에서 더 유명한 그런 사람의 기대, 우리가 음악은 아니더라도 이 전반적인 뭐 분위기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뭐 96% 이상인 것 같아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압승했습니다. 공화당은 24일에 예비선거를 치르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결국은 이 바이든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보낸 주입니다. 그곳에 흑인 유권자들이 엄청나게 나가서 흑인 정치인이 바이든을 지지를 해야지 된다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무슨 지금 뭐 교통부 장관, 핏 브리저즈 이런 사람들 다 날아가면서 이기게 했었던,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압력을 넣고 공화당의 전국위원회가, 당위원회가 예비선거를 아이오와나 뉴햄프셔가 아닌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하기로 시작을 했죠. 발표를 했죠. 그래야지 이제 바이든이 큰 승리로 시작을 하니까. 물론 뉴햄프셔에서도 이름은 투표용지에 올라 있지 않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도전자들을 크게 물리치긴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55명, 뭐 대표단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선거인단을 모두는 아니죠. 모두나 마찬가지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가져갔습니다. 가장 유명한 딘 필립스라는 연방 하원 의원으로 바이든 대통령 나이도 많다 하면서 민주당으로서 도전했잖아요. 2%밖에 못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무슨 뭐 후보들이 이제 숫자를 채웠겠죠.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미국 전체의 흑인 인구보다 훨씬 많아서 유권자의 4분의 1이 25%나 아프리칸 아메리칸입니다. 뭐 대통령이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예비선거 치러지기 전에 방문을 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당신이 내가 지금 대통령이 된 이유입니다. You are the reason 따따따따, 뭐 팝송 가사네요. 그리고 또 You are the reason 내가
트럼프를 물리치게 하고 트럼프를 루저로 만든 You are the reason. 왜냐하면 여기 사우스캐롤라이나주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시작을 했으니까 아이오와 뉴햄프셔에서 찌그러졌다가 그래서 또 You are the reason 내가 이번에도 다시 이기고 트럼프를 누르게 할 그럴 이유다. You are the reason gonna win. 내가 beat him. 다시 트럼프를 누르게 할. 뭐 이건 너무나 정해졌었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놀랍진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이든 팀이 지금 기밀 문서를 잘못 취급한 것에 대해서 계속 로버트 허 한인 특별검사가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가 다 마무리가 됐고 이 보고서에 대응하는 준비를 하는데 이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캠페인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를 한답니다. 형사 기소를 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너무 다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알면서도 가져가지 말라고 해도 엄청나게 뭐 100박스가 넘는 걸 가져갔고 기밀 서류가 상당 부분이 있었고 뭐 수십 박스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나중에 알고 좋은 말로 대통령이라든가 이 기록물 보관소에서 돌려달라고 했을 때도 내가 뭘 가져갔는데 안 가져갔는데 안 돌려주다가 나중에 사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말하려고 해. 사람들 등장하고 파티하고 하는데 화장실로 볼룸으로 이런 데 엄청나게 많이 사진을 봤습니다. 거기도 이제 기밀이라고 써 있는. 이것과 바이든 대통령 것과는 다르긴 다릅니다. 그러나 트럼프나 트럼프 지지자들은 똑같게 취급하는 걸 원하는 거죠. 양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 없이 작고 그리고 이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을 때 오바마가 대통령이었을 때 그때의 기밀 문서를 델라웨어에 있는 집 차고에 그냥 널려 있는 것 그리고 개인 사무실에서 양이라든가 그 기밀의 그 종류라든가 이런 건 트럼프와 너무 달랐고 이건 바이든 측에서 미리 발견을 하고 나서 신고를 하고 그대로 돌려준 것이었죠. 그렇지만 항상 어떠한 죄와 연관된 것은 평소에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저질렀거나 더러워 보이거나 에이 그러고도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잣대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측에서 특히 걱정하는 것은 사진이 나오는 것을 걱정하는 거죠. 사진이 당연히 그라지에 지금 우리도 보기는 봤지만 이렇게 널려 있는 그런 것들이 더 훨씬 많이 나올 것을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죠. 로버트 허 특별검사는 예전에 윌리엄 랭키스트 연방 대법원장 당시에 서기를 했고요. 2017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었을 때 이제 지명이 된 미국 검사, 이번에는 이제 특별검사를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이 바이든 대통령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의 말하려고의 화장실에서 무슨 뭐 행사장에서 등등등등 많이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사진이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든과 메릭 갈란드 연방 법무장관과 윤석열과 한동훈 대통령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 두 사람이 관계가 비슷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도 메릭 갈란드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죠. 왜냐하면 특별검사를 임명을 하고 하는 것도 법무장관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를 법무장관으로 만들어준 메릭 갈란드가 로버트 허 특별검사가 수사를 해라 하는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특별검사를 지명한 사람도 메릭 갈란드고 그리고 뿐만이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이 바이든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특별검사가 조사하도록 그렇게 승인을 했잖아요. 메릭 갈란드는 누구냐면은 트럼프 시대가 아니라 오바마 시대에 한 사람의 연방 대법관 자리가 비었을 때 2월 달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11월 달인데 메릭 갈란드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 이 사람은 연방 상원을 거쳤기 때문에 공화당도 엄청나게 정말 공정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하고 그 자리에 올려줬었는데 메릭 갈란드가 막상 연방 대법관
거기에 가려고 하니까 공화당이 2월 달인데도 미치 매코넬이 앞장서서 상원이 인준청문회를 하잖아요. 아니 선거해에 누가 연방대법관을 상원 청문회를 하느냐 하면서 선거가 거의 1년이 남았는데도 만나주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는 선거가 몇 주일 안 남았는데 조로로록 이 사람들을 이제 연방대법관으로 승인을 해줬다든가 이런 게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볼 때는 아니 그렇게 해서 공화당은 저렇게 불편부당하게 일 처리를 하는데 그런 것을 본인도 겪었고 그리고 나서 나의 행정부 시대에 연방 법무장관이 됐는데 어떻게 나의 아들에게 특별검사를 임명을 하고 나에게도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가 있는가. 이 얘기를 바이든의 캠페인 측에서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그걸 어찌할 수가 없죠. 법무장관으로서의 권한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과거의 법무장관,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 서로 뭐 공천권이라든가 뭐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뭐 디올백 스캔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비상대책위원장을 누르고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이나 미국의 이 시스템이나 좀 비슷해 보인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했고요. 그리고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류를 잘못 모르고 가져갔다고 했어요. 뭐 많은 분량은 아니에요. 작은 분량이고 다 돌려줬고 본인들이 발견을 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이번에 그 로버트 허 한인 특별검사가 수사한 내용을 가능하면 많이 공개를 하겠다.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법무부의 깨끗함, 우리의 그 공정함 같은 것을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법무수장으로서 내가 아무리 나를 지명을 한 그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나는 공정하게 법무부를 이끌었다 하는 것이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이 하고 싶은 그런 일인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 보고서의 내용을 많이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큰 피해가 될지 바이든 대통령 캠페인 측으로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우리가 2016년을 생각해 보면 이것도 이제 지금 하나의 나와 봐야 알지만 나오고 나서 어떻게 그 대응을 할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016년도를 보면은 큰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이 이 이메일을 뭐 잘못 다루고 왜 정부 이메일을 쓰지 않았느냐라는 것으로 연방 수사국이 수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감옥에 가둬야 돼 했으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딸과 사위를 백악관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그 점으로도 당선된 점이 있는데 딸과 사위는 개인 이메일을 썼습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힐러리 클린턴이 그 이메일 관계로 조사를 받았을 때 연방 수사국이 최종적으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기소하지는 않았지만 힐러리 클린턴은 큰 데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도 제임스 코미 당시의 연방 수사국장 엄청 미워해요. 오히려 트럼프 측에서는 기소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힐러리 클린턴은 기소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힐러리 클린턴이 그 기밀 서류도 있었는데 그걸 정부의 이메일로 쓰지 않고 본인의 이메일로 써서 굉장히 무책임하게 이 서류들을 다뤘다. 그 한마디가 힐러리 클린턴의 표를 엄청 깎아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만큼 많은 것을 그걸 비밀로 가져가고 돌려달라고 하는데도 안 주고 1년 반 넘게 이런 일은 없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부분적인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힐러리 클린턴처럼 큰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다. 그래서 로버트 특별검사의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에 부통령 끝나고 나서 서류를 본인은 몰랐다고 하죠. 가지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라지 같은데 스포츠카와 함께 방치하고 했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알 수 없어서 이게 굉장히 다음 주에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건 세계에서 전부 쳐다보고 있는 내용인데 금요일부터 이란이 지지하는 뭐 중동 지역의 여러 민병대에 대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미군도 숨지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단독, 그리고 미국과 영국, 아니면 뭐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이런 많은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이란이 지원하는 민병대에 대해서 사흘째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미군이 숨졌기 때문에 요르단에서는, 그리고 홍해에서도 선박을 위협한다. 예멘에서 후티 반군이 해서 바레인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뉴질랜드도 여기에 다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미사일 시스템이라든가 발사대라든가 아니면 뭐 방공망, 레이더,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 무슨 무기가 잔뜩 무기를 저장해 놓고 있는 지하 벙커도 공격을 했거든요. 홍해에 있는 수로를, 상업용 수로 같은 거 방해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고요. 후티 반군도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이 같은 반응을 충격과 경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란이 지난 한 20년 동안 중동에서 여러 가지 민병대들을 지원하고 하면서 저항의 축이라는 그런 이제 미국에 대항하는 그 축을 만들어냈습니다. 거대한 위협이죠. 이 중동에서 이란이 거대한 힘, 거대한 위협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이란을 직접적으로 치진 않았지만 이란이 지원하는 민병대를 뭐 시리아에서, 요르단에서, 그리고 뭐 이라크에서 지금 며칠 동안 계속 공격을 하는 것을 유럽연합의 외교정책 책임자는 폭발할 수 있는 보일러다, 중동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셉 보렐 외교 정책 책임자가.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도 오늘 일요일이기 때문에 여러 텔레비전 시사쇼에 나와서 미국의 대응은 시작이다, 끝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어진다. 이란에 대한 직접 공격은 피한 건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의 정치인들이 린지 그레이엄을 포함을 해서 이런 데는 강경해요. 또 이란을 직접 공격해야지 된다 하는데 그 같은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980년부터 미국은 한 번도 이란을 직접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 이란을 직접 공격한 것도 무슨 뭐 페르시안만의 무슨 군함이라든가 아니면 뭐 오일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격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미국도 이란을 제대로 건드리지 않는다는 게 이번에 B-1 폭격기가 동원됐잖아요. 그 B-1 폭격기가 주변 국가, 뭐 예를 들어 요르단이라든가, 요르단도 이란에 대해서 악감정이 있으니까 요르단 이런 데에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미국에서 날아갔어요. 그럼 지구를 이렇게 반바퀴 돌아서 날아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뭘 말하냐면 이란이, 다른 중동 국가가 미국이 이란이 지원하는 어떠한 민병대, 그러니까 이란의 대리, 주체를 공격하는데 도움을 줬으니까 너희 한번 맞아볼래? 하고 이란에 공격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안 준 겁니다. 해서 지구 반대편으로 이렇게 폭격기를 비행해서 폭격을 한 거고요. 이코노미스트가 3가지 질문을 하는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계속 한다고 하니까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도, 그럼 그 시기가 언제쯤이지? 방법은 뭐지? 그리고 나서의 아랍과 무슨 후티 반군과 이란의 동맹국의 대응은 뭘까? 이란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시리아라든가 이라크에서 미군과의 직접적인 전투가 미군을 완전히 중동 지역에서 몰아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희망을 하고 계산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미국과 그 전쟁을 치르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그런데 어쨌든 후속 공격을 미국이 얼마큼 하고 공격을 받는 곳 측의 대응은 어떨까? 2번째는 그럼 이러한 것들이 가자 지구의 인질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겠죠. 3번째는 이게 사실은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쟁사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원치 않는, 기획하지 않았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란도 미국과 직접 전쟁 피하는 것 같고 미국도 이란과의 직접적인 전쟁을 피하는 길 원하지만, 이번에 생각을 해보세요. 요르단에서 3명 군인이 숨진 게
왜 아니 드론 공격으로 숨졌는데 드론이 날아오는 것을 왜 미국이 격추하지 못했겠어요? 오인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측의 항공기라고. 그런 오인이라는 게 항상 전쟁에서는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쪽도 저쪽도 전쟁을 원치 않지만 그런 의식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때 특히 독재 정권에서는 풀지 못하는 문제를 그럼 할 수 없네. 전쟁으로 끌고 가야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가장 걱정스러운 것,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의 이 같은 부딪힘이 중동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폭발할 수 있는 보일러라고 유럽의 외교 정책 책임자가 얘기를 한 거고요. 이 세 번째가 항상 모든 전쟁에 있어요. 이건 남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의도하지 않은, 그래서 전쟁을 메시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깔끔하지 않고 복잡하고 좀 뭔가 풀기 힘들게 얽혀버린, 지저분하고 복잡한, 너리하다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전해드릴까요? 네. 뉴럴링크, 일론 머스크의 뇌 기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번 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얘기됐던 건데, 저는 영국의 BBC 방송의 전문 기자의 보도를 여러분들께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텐데, 기본적으로 이게 이런 바탕이구나 하는 것을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하면은 우리가 뭐 화성을 가서 산다, 화성을 식민지한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뭐 지하로 모든 무슨 교통 시스템을 집어넣는다던가 그런 꿈을 꾸죠. 대담한 주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고 부자이기도 하고 뉴럴링크, 최초로 무선, 선이 없는 머리 뇌에 칩을 심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같은 기술이 인류 자체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질병 한두 가지 치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류를 구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등과 대항을 해서. 그의 말이 맞을까 하는 것을 BBC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뇌의 조직에 어떤, 이번에는 이제 선이 없는 그런 것을 임플란트 한 거지만 뇌의 조직에 어떤 자극을 주는 전극을 붙이는 것은 이번이 새로운 게 아니라고 강조를 합니다. 1960년대와 70년대는 고양이를 통해서요. 고양이가 너무 자극이 없거나 뭐 행동에 있어서 아니면 너무 좀 저돌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할 때 너무 얌전하면 좀 자극을 주기 위해서, 너무 공격적이면 그 자극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전기 자극 같은 것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는 원숭이들이 뭐 그냥 생각하는 것만으로 컴퓨터 화면에서 이렇게 커서를 움직이도록 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인간으로부터. 원숭이에게 그런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BBC 방송은 뭐 그 관련 이식할 수 있는 의료기구, 그 전문 교수의 킹스 칼리지에 있는 그 전문 교수가 얘기하는 것을 인용을 하는데, 교수님 이름이 하도 어려워서 제가 N이라는 first name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게 아니다. 새로운 게 아니지만 이 같은 뭔가를 임플란트 옮겨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해서 뭐 조금씩 됐던 것에 퍼즐의 조각을 맞추고 하나로 딱 묶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것인데, 그런 단계로 가려면은 오랜 시간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그 뉴럴링크는 뭐 돈을 벌자, 결국은 산업에 관한 그런 것이지 무슨 뭐 자원봉사하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업화하고 개선을 해서 그런데 이게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대학에서도, 그리고 빌 게이츠나 제프 베조스도 이런 산업에 손을 대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초점은 일단은 나중에는 이제 인간의 종족의 보존이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마비된 사람, 그리고 신경 조직에 이상이 있는 이런 사람들의 그 질환을 치료하는 거죠. 거기에 포커스가 있다고 하는데, 인간의 뇌에요. 아니, 크기는 얼마나 한 건가요? 서로 860개의 뉴런이 연결돼 있답니다. 신경세포가 860억 개의 뉴런이 연결돼 있어서 우리가 이제 움직이고 느끼고 생각하고 싶을 때마다 그러한
작은 그 자극, 전기 자극 같은 것들이 하나의 신경세포, 하나의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딱 옮겨가면서 이렇게 뭘 준다는 거예요. 신호를, 시그널을.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리. 그런 것들이 서로.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런 신호 가운데 일부를 감지하는 장치를 개발을 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뭐 와이어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등등 많은 연구를 해왔는데 BCI, B는 뇌, 그 브레인이고요. C는 컴퓨터, 그리고 그 I는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뭐 뇌 컴퓨터 접속이라는 BCI라는 이 기술이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그 연구 자금이 지원되는 분야랍니다. 이번엔 그 뉴럴링크의 장치는 한 그 동전 크기만한 그런 건데 이 뉴런 신경세포들의 활동 같은 것을 읽고 무선 신호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보내서 이거 뭐 두개골에 그 임플란트를 했대요. 해서 이 뉴럴링크는 돼지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돼지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나서 원숭이가 비디오 게임 기본 버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의 주장이에요. 2023년도 지난해 5월에 식품의약국이 이걸 이제 이 그 BCI 테크놀로지를 사람에게 임상 실험을 하는 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환자가 임플란트를 받았다는 우리가 지금 그 사실만을 아는 건데 세부 사항을 자세히 밝히진 않고 일론 머스크는 임플란트를 받은 환자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공상과학 소설이야 할 수도 있지만 이게 현실로 어느 정도 갈 수도 있는데 그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와 라이벌인 회사, 앞서 말씀드린 무슨 뭐 빌 게이츠라든가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들이 관리하는 뭐 투자 회사의 자금을 지원받은 회사입니다. 싱크론이라는 이 회사. 싱크론은 이미 스텐트와 같은 장치를 개발을 해서 10명에게 이 장치를 이식을 했답니다. 그래서 2021년도 12월에는 신경질환을 앓고 있는 62세의 호주 사람이에요. 필립 오케피라는 이분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컴퓨터 커서를 움직이는, 커서를 컨트롤하는 나는 그럴 수 있게 됐다고 이제 트윗을 한 적이 있고 스위스 로잔 대학교의 연구자들도 자전거 사고로 이제 그 어떤 그 큰 그 충격을 받아서 많은 것들이 망가진 사람에게 여러 가지 장치를 이식을 해서 하나는 뇌에, 하나는 이제 척추에 이식을 해서 이 마비된 남성이 다시 걸을 수 있게도 됐어요. 그런 일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도 또 연구 논문이 발표돼서 뇌에 있는 장치에서 이제 무슨 두 번째 그 척추 이쪽으로 신호가 전송돼서 팔다리가 움직일 수 있다든가 이런 일들도 있는데 그런데요. 많은 첫 번째 일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활용화가 되고 가능하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뉴스들을 가장 먼저 접하겠죠. 이런 분들이 척추 부상을 당하신 분들. 그분들은요. 이런 새로운 종류의 기술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을 한답니다. 해봤더니 나중엔 잘 안 되더라. 거기까지더라. 물론 나중엔 또 발전할 수도 있지만 2017년도에 오토바이 사고로 전신 마비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척추 부상협회에서 뭐 여러 가지 홍보 일을 하고 계시는 글린 헤이즈 씨가 획기적인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시작했습니다. 계속 발표가 되는데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차라리 그런 것들을 완전히 뭐 이런 분들을 그 원래의 마비되기 전으로 돌린다 이런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완전히 걷는 능력 이걸 찾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신경계통에 이런 그 마비가 되고 했었어도 또 다른 부분은 고통을 받지 않겠어요. 그런 고통을 줄인다던가 장, 방광 아니면 이제 그 마비로 인해서 부상으로 인해서 성기능 장애 있죠. 그런 것들을 오히려 좀 좋게 하는 방법에 나는 돈을 투자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그런 임플란트 같은 것을 심어서 뭐 마비된 거, 신경계통 질환 이런 것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장기적인 목표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말려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우리의 인간이라는 종 수준에서 중요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훨씬 높은 수준의 정확도로 뭔가 이렇게 막 연구하고 개발을 해서 아무튼 인간의 뭐 이런 것들이 컴퓨터와 또 다른 전자장치와 통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 정도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개발하고 있는 이 장치를 사용해서 좀 타이피스트도 사람들이 더 빨리 하고 뭐 예를 들어 경매장에서 얼마나 모든 것들이 빠르게 진행이 됩니까? 그것보다도 훨씬 빠르게 사람이 뇌에서 무슨 이 컴퓨터와 통신을 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컴퓨터와 인간이 대화를 하고 컴퓨터와 사람과 인간과 전자기기가 대화를 한다, 이런 얘기를 일론 머스크는 하는 겁니다. 뭐 예전에도 뭐라고 하든가 뭐 과거의 기억을 저장을 했다가 뭐 막 이런 복잡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과거의 기억을 저장을 했다가 또 뭐 어느 날 뭐 재생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그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단계, 나중에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인공지능과 컴퓨터와 인간이 이렇게 돼서 같이 뭐 존재를 한다던가 이긴다던가 하는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거쳐야지 되는 단계가 너무 많은데, 임상 실험도 해야지 되고,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이제는 피자를 주문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에, 글쎄 우리 살아생전에 그 위험한 뇌 수술을 받아서 뭐를 심고 하는 그거를 기꺼이 할 만한 사람이 얼만큼이나 될까?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대량으로 발전을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그리고 연구 결과도 너무 확실하지 않고 초기 단계에 있으니까. 또 중요한 것은요, 뭐 인간의 뇌에 뭐를 심어서 뭐 어떻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뇌는, 저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람의 뇌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뭐 하나를 개발을 해놔도 연구진들이 모든 인간에게 딱 맞춤형이 어디 있어요. 기성복도 아닌데 기성복도 다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칩만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 하나의 칩만으로도 세심한 과정을 거쳐야지 되는데, 아무튼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힘들다고 하고, 그것 넘어서 뭐 인공지능과 뭐 인간의 공유, 컴퓨터와의 대화, 여기까지 가는 데는 장애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하나 되고 나서 우리가 휴대폰 몇 년 있으면 또 사고 또 사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머리에 뭔가를 바꿔서 새로운 칩을 심어야지 되는가? 뭐 그런 것들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인공지능의 위험으로부터 인류를 더 보존하는 것이 무슨 뭐 목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인간과 컴퓨터 두뇌를 결합을 하면은 인간이 멸종이 될 그럴 그 위험이 낮아진다. 이게 일론 머스크의 목표랍니다. 너무 앞서가는 사람이라서 저만 이해하지 못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보도해 드린 것은요, BBC 방송이 전한 그런 뉴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지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200만 명에게 전부 비가 조금씩 내리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겨울 폭풍, 치명적인 홍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샌프란시스코 남쪽에서 빅서에서 몬트레이, 무슨 뭐 로스앤젤레스 앞마당까지 돌발 홍수, 산사태, 암석 뭐 전부 지금 가능하고요. 오늘 저녁에 그래미상 시상식을 저는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조니 미첼, 한국 분들은 Both Side Now를 주디 콜린스 노래로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조니 미첼이잖아요. 캐나다의 페인터이기도 하고. 이 조니 미첼이 80세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그 뇌졸중이었어요. 동맥류 이상이었죠. 그래서 그 뒤에 거의 숨 쉬는가 보다 했는데 살아났고,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무슨 그 뉴포트 그 포크 페스티벌에도 갔고, 조지 거쉬인 어워드에서, 제가 두 개는 커뮤니티란에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하나는 서머타임을 부르는데, 그 흔한 서머타임을 80세가 다 된
조니 미첼은 이렇게 좋게 부르네요. 그리고 그 뉴포트 비치의 포크 페스티벌에서도 야, A Case of You라고 해서 이제 보통 조니 미첼은 자신의 그 경험 같은 것을 많이 노래로 만드니까 브랜디 카라일과 같이 이렇게 부르고 많은 뮤지션들이 있는데 본인들은 중간중간 미소를 띠고 그리고 후배 가수가 선배 가수 마이크가 조금 안 들리는 것 같으니까 가까이 해드리고 나이가 들어서 앉아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도 같이 앉아서 노래 부르는데 피아노 부르다가 딱 한 소절도 아니에요. 반 소절 정도 피아니스트가 남성이 들어가고 백싱어도 많고 하는데 이 노래가 너무너무 아름다웠거든요. A Case of Love라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라이브를 한 겁니다. 조니 미첼이. 제가 이 두 가지는요. 이 커뮤니티 안에 링크를 걸어 놓겠는데요. 오늘 이제 이 그래미에서 이 조니 미첼의 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너무너무 이슈가 되고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 지금 거의 80세와 34세면 거의 반세기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잖아요. 한 사람은 사망할 뻔한 사람, 한 사람은 2024년도 미국 선거에서 트럼프 팀에서 저거 바이든을 위한 비밀 병기야. 국방부가 뭐 쓰고 있는 거야. 막 이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는 뭐 여러 가지 상 후보에 올라갔지만 6개인가 그래요. 앨범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앨범상을 4번째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프랭크 시나트라도 제치는 거예요. 최초에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폴 사이먼도 제치게 되는 거죠. 뭐 스티비 원더도 제치게 되는 거고 앨범상을 4번 최초로 받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훌륭한 가수들도 많아요. 뭐 로드리게스 뭐 등등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3번이나 받았으니까 식상해서 다른 가수에게 줄 거야. 어떤 사람들은 친숙한 걸 좋아하니까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두 가수의 공연 정말 조니 미첼 같은 경우 목소리에 평생에 자기 살아온 그것을 다 집어넣은 그런 그 사람이고 이 테일러 스위프트는 아직 젊은 자신의 생각을 노래로 얘기하는 저는요 그 뉴포트 페스티벌에서의 A Case of Love 들으면서는 뭐 I am a poor painter라든가 뭐 이런 가사가 중간에 나오고 하는데 본인이 페인터잖아요. 근데 그냥 밝은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에 이렇게 앉아있는 후배 가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조니 미첼은 미혼모입니다. 뭐 결혼은 한번 했었고 그런데 많은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과 또 다 연애를 했어요. 누구죠? 레오나르도 코엔 몇 년 전에 숨진 그리고 그레암 내쉬하고도 연애를 했고 등등 그러면서 이것도 그레암 내쉬와의 그거를 표현한 게 아닌가 뭐 싶기도 하고요. 이 노래 가사를 보면은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가수의 이런 것 맨 그 노래 가사 보면 난 아직도 거기 서 있을 텐데 뭐 이런 그 내용들 나오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의 그걸 보면서 오늘 무슨 노래를 부를지 모르겠어요. 조니 미첼이 사람들 다 기립박수 할 거예요. 근데 그때의 그 공연을 보면서 그때 그 공연을 이번에 Sing Again 3인가요? 맨 마지막이었었던가요? 제가 중간중간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걸 보기 때문에 임재범 씨가 비상을 부르잖아요. 평소에 비상을 부를 때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나중에 후배 가수들과 날고 싶은데 좌절이 있었고 날고 너의 세상 펼쳐가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때에 이 임재범 씨가 그 모든 것을 담아서 그렇게 하고 정말 시원하게 잘 불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조니 미첼이라는 가수도 지금 80세 오늘 저녁을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하면서 기대가 너무 크네요. 말이 길어진 거 보니까. 그리고 다음 주는 화요일에는 네바다에 예비 선거가 있고 목요일에는 공화당 코커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그 비슷하게 다른 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수정헌법 14조에 따라서 그 선거 용지에서 이름을 내려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절차를 밟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토요일이 미국 날짜로는 음력설이네요. 이상 오늘의 미국 일요일 탑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 정규 방송 시간에 뵙죠. 강혜신이었습니다.